미국 증시가 설 연휴 이후 개장하자마자 그야말로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불안과 일본 증시 약세로 현재 우리 시장도 하락 중인데요. 해외 변수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한대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EL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요즘 시장의 큰 이슈인데요. 홍콩 H 지수가 7,500, 7,600 근처에 가면서 이제 원금 손실 구간 ELS에 들어갔다. 우리 증권사에서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H 지수와 관련된 ELS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어제 홍콩 증시가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이제 지난주 홍콩 시내에서 발생한 이제 폭력 시위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이제 높아지고 있고, 최근 이제 홍콩 부동산 시장 둔화의 영향으로 홍콩 증시가 이제 어제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우선 이제 H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ELS 기초자산으로 널리 활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ELS는 계약 이후 만기 시점인 3년까지 기초자산이 원금 손실 기간에 진입하지 않아야 원금을 이제 돌려받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제 홍콩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공모 ELS 중에서 손실 구간에 진입한 이제 금액은 약 5,80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무 ELS 등을 포함을 한다면 1조 원에 이제 육박할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 37조 원 규모의 ELS 시장의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까지 약 4조 원 가량이 이제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홍콩 증시가 이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 금액은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 가능성 있는 주가 연계 증권 수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에 이제 새로 4조. 예, 어제 하루는 이제 1조 원 정도였고, 이제 전체 누적으로는 한 4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적 금액으로 4조 정도의 ELS 손실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나라 증권사의 움직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홍콩 증시가 반등을 하느냐 여부죠. 반등을 한다면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재 홍콩 시장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단기간에 이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홍콩 증시 상승에 이제 크게 장애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 홍콩 시내에서 이제 폭력 시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감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이제 손실 구간에 진입한 이제 홍콩 지수 선물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오히려 이제 이러한 점이 악순환으로 작용을 해서 홍콩 증시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도 현재는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H지수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지금 쌓여간다면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고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엔화 가치가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자산, 안전 자산으로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엔화 가치가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좀 장기화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와 미국 금리 인상의 이제 후퇴 가능성 등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 BOJ가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면서 한때 이제 달러당 이제 122엔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화의 이제 추가 강세 여부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제 금리 차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일본 국채가 0% 수준에 육박한 만큼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미국 경제 여건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을 해 본다면 이제 미국 경제도 좀 둔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엔화 강세는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경기 이제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높아지는 1분기 동안은 이제 엔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온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엔원환율이 이제 1,060원을 넘어섰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또 엔고가 장기화되면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나눠서 생각해야 할까요?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엔화 강세는 양면성을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엔화 강세로 인해서 국내 수출 기업에는 이제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제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국내 수출에서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계속되면서 엔화 강세에 대한 효과는 이제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된 일본 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 기업에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NK리 청산에 따른 이제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도 궁금합니다. 뭐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까요? 예, 이제 일본 BOJ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는 등 이제 초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BOJ 통화 이후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밝힌 점 등을 감안을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 폭을 이제 커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통화 완화에 대한 이제 부담은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 일본 국채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하락한 점 등을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일본 BOJ에서 추가적인 완화 카드를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니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지금처럼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3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했었는데 낮아지고 있지요, 가능성이? 예, 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도 이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를 하면서 미국 이제 제조업 경기 둔화 가능성이 이제 미국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경제 이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비 여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있지만 이제 추가적인 견인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난 청문회에서 옐런 의장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제 함께 점검을 하겠다고 이제 밝힌 점 등을 이제 감안을 해 본다면 최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 볼 때 미국 이제 3월 FOMC에서 당장 금리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실기 논란과 자산 시장 과열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것은 이제 비판에 대한 이제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였던 달러 인덱스는 완만해진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이제 미달러 강세가 다소 완만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달러뿐만이 아니라 엔화와 유로화 등 이제 여타 기축 통화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미달러 강세에 대한 완만한 이제 압력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미달러가 이제 다소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이제 공급 과잉 문제로 이제 다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원자재 가격의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상하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 여기서 정책 공조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현재 글로벌 상황을 감안을 하면 단기간에 이제 글로벌 경기의 이제 극적인 반등은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각국 중앙은행 또는 이제 각국 정부 간의 이제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이제 정책 공조가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달래줄 목적으로서라도 이제 글로벌 이제 주요 국가들 중앙은행들 간에 이제 정책 공조에 대한 논의는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2월 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주요 국가들의 정책 공조에 대한 논의가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반등이 쉽지 않은 만큼 오히려 이제 이러한 정책 공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적인 이슈보다 해외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해외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한대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